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네요. 피해자가? 본인이 검색을 해봤어요? 왜 검색했을까요?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약물이죠. 이걸 피해 여성이 알아보고 요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약물들을 주사하겠다고 하니까 맞아도 되는 건지 찾아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도 의사들이 알려줬을 때 집에 가서 다 검색을 해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괜찮다, 잠을 푹 잘 수 있다 하니까 당연히 의사 말을 믿죠. 유아영 씨를 전신 마취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성관계 있잖아요. 범죄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요, 네크로필리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시신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마취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 사망한 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닐까. 문자 메시지에는 김 원장이 우유 주사를 권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응? 오늘 한잔 할래요? 아하.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 오늘요.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거네요. 유아영 씨가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혹할 만한 걸 던지려고 한 30분 뒤에 우유 주사 언제 맞을까요? 이번에는 1분도 안 돼서 답을 했어요. 언니의 말에 의하면 이 동생이 연애 게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뿌띠 성형 같은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로포폴을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한번 맞아볼까 했는데 마침 김 원장이 돈을 주면 집에서 놔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12가지 약물의 목적은 정말 성폭행이었을까요? 네, 사건 당일 처음 투여했던 약물은 미다졸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수면 마취 후에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났을 때 잠을 푹 잘 잔 경우라면요, 중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은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워주는 역할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 상실의 효과는 미다졸람이 프로포폴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 원장이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미다졸람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약물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날 조금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었죠? 프로포폴 대신 미다졸람밖에 투여하지 못한 게 좀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미다졸람 5mg은요, 보통 내시경 할 때 쓰는 정도의 비교적 안전한 용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시경 받을 때 이렇게 잘 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경우는 수면 장애를 평소에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등을 그런 약을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을 복용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원장에게 여러 번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봐서 이러한 약물에 아마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꾸 깨니까 뭔가 확실하게 더 강하게 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네요. 네, 그렇다면 이날은 왜 프로포폴이 아니라 미다졸람을 투여했을까요? 이전에 김 원장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번 빼돌렸잖아요. 근데 자꾸 없어지니까 이게 마약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호사한테 프로포폴을 달라고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마약류로 분류해서 금고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막 꺼내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미다졸람을 이제 더 구할 수는 아마 없었을 거고요. 재우는 약은 투약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을 거고요. 아마도 마취과 차트를 열어보고 전신 마취에 이런 약들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약물들을 막 정맥으로 이제 투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날 김 원장이 피해 여성을 만나기 전에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술김에 아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한테 마취약까지 투약을 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네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파악해 보면 김 원장이 그 전부터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피해 여성이 거부하던 상황이었다면 요 모든 게 퍼즐이 딱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술 한잔 할래요? 우유 주사 언제 맞을래요? 아니면은 제가 집으로 갈까요? 병원으로 올래요? 하면서 계속 수작을 건 그렇죠. 거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가게. 어떻게든 뭐 관계를 하고는 싶은데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거고요. 6번 성관계를 했다는 김 원장의 일반적이다.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도 피해 여성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아영 씨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약물 때문에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가요? 만약에 미다졸람만으로 이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완전히 깬 그런 상태에서 베카론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또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서서히 질식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였을 걸로 굉장히 끔찍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산소 공급을 이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베카론이 투여됐다고 이제 또 바로 사망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피해 여성이 느꼈을 그 공포 아픔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병원이라는 장소가 가장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지 말고 제가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큰 병원의 의사가 설마 뭐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본인이 믿었던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안타깝네요. 서울 강남의 모 산부인과 의사인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투약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보면 수면 외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욕심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약물을 투약한 게 아니냐고 김 원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아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죽을 줄은 정말 몰랐다 하면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지 않나요? 살인죄에 입증을 못하니까 과실치사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붙인 걸 거예요. 기소를 살인죄로 하지 못한 게 지금도 못내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했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수면마취제에 대해서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독이 되고 과다 투여하면서도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투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